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칼로레아 세계사의 저자 임라언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도 눈치 빠른 사람들이 제일 성적 잘 나오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역사입니다. 왜냐면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라 눈치, 즉 인간의 생존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아주 지혜롭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좋게 말하면 전략적인 거죠. 그래서 세계사는 뭐다? 세계사는 인간의 전략적 눈치 싸움 그리고 생존 방법을 아주 거대하면서도 글로벌하게 기록한 인간의 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치를 써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질문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질문은 겉으로만 보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마 평소에도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 질문을 보고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능을 파고들라는 질문이구나. 바로 그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생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생활은 결국 살아가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방법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보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쉬운 게 좋으니까 지금부터 역사를 인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누구든지 아기로 태어납니다. 근데 아기들의 특징은 뭐죠?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이것처럼 고대는 아기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본능적이고 인간의 생존이 삶의 최종 목표이죠. 고대 유럽의 핵심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데 우리는 한번 로마를 주목해 볼게요. 사실 로마가 국내를 벗어나 세계라는 큰 무대에서 힘을 얻기 시작한 건 로마 공화정 때부터예요. 왜냐면 전쟁으로 영토를 얻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대외적으로 세력을 넓히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대외적으로 세력을 넓히면 그에 따른 대규모의 군인이 필요하고 돈, 식량이 필요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싸우면 국내에 있는 땅이랑 인력은 누가 관리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눈치를 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고대에는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경작을 한 다음에 적어도 2, 3년은 백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죠. 땅을 쉬게 해줘야 다음 농번기 때도 농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일이 없을 때 군인이 되어서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만약에 영토가 넓어서 농번기가 됐는데 사람들이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말은 귀족 같은 부자들은 전쟁에 떠나도 노예들이 대신 일을 해주면 되는데 혼자서 다 해야 됐던 농부들은 자기 밭은 관리도 못하고 전쟁에서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 막상 나중에는 가난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슬픈 건 가난해지니까 귀족 같은 부자들은 이 땅을 아주 싸게 샀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만큼 일할 노예가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노예는 어디서 구하죠? 네, 전쟁을 통해서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에서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모든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잘나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복 사업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이상은 대규모로 노예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더 어려운 건 로마가 로마 후기에 들어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상공업이 몰락하고 결국 추하로 월급을 받았던 군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바에는 그냥 시골에 가서 귀족 보디가드나 하던지 농사나 지어야겠어. 놀랍지만 이게 바로 고대 유럽이 중세 유럽인의 생존 방식에 끼친 영향입니다. 즉 이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 탄생이죠. 봉건제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힘이 약한데 힘 있는 선생님께서 절 좀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예뻐해주시고 이왕이면 땅도 좀 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충성을 맹세하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갑인 나는 책임을 지라는 거고 을인 너는 내 밑에 있으면서 가늘고 길게 가겠다는 거구나. 바로 이겁니다. 땅을 기반으로 갑이 을에게 가지는 책임, 그리고 을이 갑에게 충성하는 주종관계가 봉건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봉건제도는 인간의 생존 본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력갱생이 어렵다고 느낄 때 철저하게 을이 되어서라도 가늘고 길게 가는 생존 중심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봉건제도를 살펴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이라는 본능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 중세 유럽인이 알려주고 싶던 삶의 지혜는 흐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는 지혜가 아닐까요?